네,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농성 중인 김문수 당대표 후보와 함께합니다. 예,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예, 저희가 이렇게 좀 가볍게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제가 안녕하시냐고 제가 인사는 제가 여쭤봤는데 지금 보니까 좀 안녕하신 상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숙식을 하시는 건지 좀 몸은 어떤지 좀 먼저 여쭤볼게요. 예, 여기서 딴 것은 뭐 괜찮은데 잠자리가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잠이 좀 부족한 그런 상태입니다. 예. 잠이 어제 그럼 여기서 그냥 이불 깔고 주무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서 뭐 그냥 자고 있습니다. 어제 2박 3일째입니다 이제. 2박 3일째. 지금 무기한 농성을 하고 계신다라고 보도가 좀 나오고 있는데 특검이 그러니까 지금 2박 3일째라고 하셨는데 특검이 어떻게 할 때까지 여기 계실 예정이세요? 특검이 우리 국민의힘 당원 500만 명의 명부를 내놔라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500만 명의 당원 명부를 절대 못 내놓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곧 아마 저는 우리가 이길 것이라고 봅니다. 그 이유는 너무나 부당한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싸움이 반드시 승리한다 확신하고 있습니다. 특검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특검은 지금 또 오늘은 안 왔습니다만은 첫날 저희들이 농성을 시작하고 한 70분 뒤에 새벽에 물러갔는데 지금 오늘은 아마 광복절이라서 안 온 것 같고요. 내일 모레 지나서 월요일쯤에 바로 아침 일찍이 와서 밀어 닥칠 것으로 보는데 저는 목숨을 걸고 이 부당한 특검의 횡포에 대해서 저항할 것입니다. 절대로 우리 국민의힘의 500만 당원의 명부를 특검에 주는 순간 우리 당은 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사라지면 이재명 일당 독재가 되기 때문에 저는 일당 독재에 사느니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습니다. 강하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특검 관련해서는 잠시 후에 좀 더 여쭤보도록 하고요. 일단 뭐 당대표 여론조사 결과가 뭐 계속 나오고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갤럽 결과가 발표가 됐습니다. 한국 갤럽에서 지금 지지층과 무당층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가장 높은 지지율 31%를 기록을 했습니다. 지금 선두를 차지하는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이거 좀 자신 있으세요? 뭐 선거라는 것은 항상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후보는 항상 자신이 없습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많이 좀 도와주시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일부 다른 조사에서는 지지층 대상으로 했을 때 장동혁 후보가 많이 좀 추격한 그런 결과도 나오고 또 일부 조사에서는 역전한 조사도 나오기도 했는데 이런 거 보면 또 어떤 생각 드세요? 우리 당원들이나 지지층 또 일반 여론 자체가 특히 지난 대선 우리가 이기지 못한 이후에 아주 응답률도 낮고 꼴 보기 싫다 뭐 이런 점이 많기 때문에 여론조사 자체가 들쑥날쑥한 점도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저는 모든 그런 여론조사의 흐름에 대해서 다 대비를 하고 열심히 오직 당원을 지키는 자 당대표가 되어야지 저 늑대 떼들의 공격에 맞서서 이 양떼 같은 우리 국민의힘의 500만 당원을 지키지 못하고서는 절대로 당대표가 될 수 없다. 저는 당원들의 이 500만 명부가 제 목숨보다 소중하다는 각오로 이 당원 명부를 반드시 지키겠습니다. 당원 명부 지키겠다는 말씀 이제 반복해서 하셨는데 지금 제가 보니까 여기 혼자 계신 것 같아요. 그 주요 후보 중에서 농성은 혼자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당대표 후보 중에서 농성 혼자 하시는 것 같은데 뭐 다른 곳 방문 못 해갖고 좀 아쉽다거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도 여기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좀 하세요? 다른 후보들은 바빠서 못 온다고 하더라도 당 지도부, 국회의원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동참하기를 바라고 특히 국민들께서 많은 성원을 하고 계십니다. 즉 유튜브라든지 많은 분들이 이 투쟁과 현장에 못 오시더라도 이 투쟁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는 외롭지 않습니다. 저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렵지도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길 것입니다. 후보님, 그런데 저희가 앞서서 좀 특검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당의 지금 가장 큰 축제인 전당대회를 하는 상황에서 압수수색이 들어왔고, 그리고 또 여당에서는 지금 정당 해산을 자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0번, 100번이고 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인지 당내 내홍, 그런데 또 당내 내홍은 있어요. 국민의힘의 당내 내홍이 상당하고 또 분위기도 많이 좀 처져 있고 그런데, 만약에 대표가 된다면은 이 부분 이제 당내 내용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세요? 원래 평화가 오래 계속되면은 사색 당파 싸움이 심합니다. 전쟁 때는 당파 싸움도 잠시 중단되고 또 외적을 물리치기 위해서 의병이 일어나고 다시 전장터로 나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의힘 늑대 떼들이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당원 명부를 통째로 500만 명을 내놔라. 아무 이유도 없습니다. 우리 당원 중에 누가 범죄자도 없고 뭐 어떤 법을 위반한 것도 없는데 그냥 와서 내놔라.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저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무도한 이재명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온몸으로 맞서지 않는다면 저는 정치를 하지 않겠습니다. 정치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불의와 싸우고 이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정치를 하지 뭐 어떤 자리를 벼슬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이 역사상 가장 불의한 이 부당한 불법한 이재명 정권의 포갑을 반드시 물리치고 목숨 걸고 싸우겠습니다. 예, 단호한 말씀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런데 이제 앞으로도 사실 압수수색부터 시작해서 의원들 소환이나 뭐 체포동의안 이런 것도 계속 이어질 것 같아요. 지금 특검이 굉장히 그 국민의힘을 겨냥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방선거 구명까지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 대표가 된다면은 이런 그 특검의 뭐 의원들 소환, 체포동의안, 압수수색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하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3개 특검 인권탄압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습니다. 이 세계 특검에 의한 인권탄압을 우리 국회에서만이 아니고 전 국민적인 운동으로 같이 하고 나아가서는 미국 국제인권기구와도 연대해서 이런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겠습니다. 부당한 일에 대해서 항의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런데 이제 당 내에도 이제 특검과 관련해서 또 여쭤보자면은 당 내에도 지금 특검에 찬성한 후보들이 있습니다. 특검에 찬성한 후보들이 있고 또 후보들이 그리고 후보님이 그 조경태 후보에 대해서 트로이 목마라고 비판하면서 정치적인 결단을 내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조경태 후보는 폭력을 정당화하는 극우적 사고다라면서 반박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어떤 입장이세요? 뭐 전혀 저는 생각이 다르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현재 이 특검이 하고 있는 것은 너무너무 부당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까지는 정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500만 당원의 명부를 내놔라 이거는 뭐 있을 수 없잖아요. 과거에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고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맞서지 못한다면은 뭐 이 당이 존재할 필요가 없죠. 당원들 명부를 500만 명이나 받아가지고 당원들이 많은 정보를 거기에는 성명, 주민등록번호, 핸드폰 번호, 계좌번호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 다 내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 당은 문을 닫아야 되는데 이 당원들의 기본적인 정보도 보호 못하고 그러면 이 당 자체를 사실상 해체하게 되는 결과까지 가는데 이건 우리 스스로가 그거 못한다면은 당을 운영할 능력이 없는 거죠. 그 농성 오래 하시느라 목이 좀 마르신 것 같은데 물 좀 마시면서 하세요. 예, 제가 질문하는 사이에 물 한 모금 하시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여기 농성 현장에 전한길 강사가 찾아왔더라고요. 어제 찾아왔는데 찾아와가지고 좋은 말을 후보님에게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장동혁 후보 지지한다고 하고 갔어요. 이거는 예상 못하셨을 것 같은데 그 소리 듣고 기분 어떠셨어요? 선거 때 원수는 평생 원수라 그러죠. 평생 원수요. 그만큼 이 뼈아픈 이야기지만 저는 누가 뭐라고 그러든 간에
거기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고 오직 국민을 바라보고 오직 당원을 바라보고 하지 어떤 특정 개인이 누구를 지지한다 의미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고요. 우리 당원들은 제가 지난 30여 년 동안 이 당에서 어떻게 싸워왔는지 아실 겁니다. 저는 우리가 처음 야당이 됐을 때 김대중 대통령과 싸우고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에 김정일에게 돈을 갖다 줄 때 그것이 얼마나 잘못됐다는 거 앞장서서 싸웠고 또 노무현 대통령이 올라와서 노무현 대통령도 여러 가지 비리 부정이 많습니다. 장수천 비리부터 해서 많은 비리가 있는 거 다 밝혔는데 제가 고발돼서 형사 고발됐는데 제가 이겼습니다. 그리고 제가 형사에 이기니까 또 민사 소송을 해서 노무현 대통령이 10억의 손해배상금을 내놔라. 그래서 하고 또 나머지 후원회장 강금원 씨, 이기명 씨 이런 사람들이 또 8억, 4억 이래가지고 22억 소송, 민사소송을 걸렸는데 제가 3건을 다 이겨서 형사 1건과 민사 3건을 모두 다 이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또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에 여러 가지 김정일의 사실상 김정일의 대변인, 수석 대변인 이렇게 할 때 제가 그 부분이 정말 잘못됐다. 그래서 그 수석 대변인 노릇해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고 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당시에 평창 올림픽에 연설할 때 본인이 신영복 선생을 가장 존경한다. 신영복 선생이 사실상 통역당에 가장 중요한 바로 형을 받아가지고 20년 이상 감옥 갔다 온 사람인데 이런 사람의 사상을 가장 존경한다 그리고 그 사상이 바로 주체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김일성 사상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더니만은 그 때문에도 많은 제가 고초를 겪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누구와 싸워서도 다 이겼습니다. 저는 이 이재명 정도는 뭐 별거 아닙니다. 그 정도는 뭐 쉽게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은 너무너무 기본이 안 돼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 이렇게 했습니다. 예. 대선 때 프레카드 첫 번째가요. 그러면 이제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면 그동안에는 다 가짜였다. 자기 이전엔 다 가짜였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이야말로 가짜 총각 아닙니까? 이재명이야말로 가짜 검사 아닙니까? 이재명이야말로 범죄자,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범죄자 아닙니까? 제가 대표가 되면은 이재명의 5개 재판 계속 하라는 국민 서명운동을 제가 전개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만이 아시다시피 그 주변 사람, 대장동 사건이나 모든 그 사건, 법인카드 사건의 주변 인물, 핵심적이고 결정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딱 수사에 중요한 길목이 되면 의문사를 해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주변인 의문사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그 억울하게 죽은 사람들의 사인과 그 경위를 진상조사를 해서 끝까지 제가 밝혀낼 생각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형님도 친형님도 자기를 정치적으로 반대한다고 해서 정신병원에 강제 행정 입원을 시키려고 바로 성남 분당구 보건소장 구성수 의사입니다. 그 사람을 압박해가지고 강제로 진단서처럼 끊으려고 했는데 그걸 거부했다고 해서 그 사람은 나중에 좌천도 시키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성남시만 이런 강제 행정 입원한 사람이 여러 명 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습니다. 온 국민을 자기 말 안 들으면 아마 저 같은 사람도 나중에 정신병자로 몰지 모르겠습니다. 이 끔찍하고 아주 소름 끼치는 일이 앞으로 계속 다가올 겁니다. 저는 이 당원 명부를 압수수색하는 정도가 아니라 앞으로는 더 상상할 수 없는 처음 겪는 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인데 여기에 대해서 제가 단호하게 맞서고 이거는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우리 국민의 힘이 그 불법, 부당한 이런 이재명의 독재, 일당 독재 막아내겠습니다. 지금도 보십시오. 입법, 행정, 사법, 방송법 고쳐서 방송까지 다 장악하고 노총, 민주노총, 교회까지 지금 순복음교회 또 극동방송 다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쥐고 그것도 부족해서 이제 국민의 힘을 없애려고 이렇게 당원 명부 500만 명 압수하러 오고 또 국민의힘을 해체시키는 내란 특별법까지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히 일당 독재로 나가려고 하는데 이거 지금 막지 않으면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반드시 이걸 싸움을 이겨내겠습니다. 이 당원 명부 뭐 이번에 이제 압수수색 같은 건데 시작이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떻게든 맞서겠다 이 대통령에 대해서 맞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녁 8시에 광화문 광장에서 그 이재명 대통령 국민 임명식이라는 걸 한다고 해요. 예. 뭐 일각에선 반쪽 뭐 셀프 임명식이다라는 비판도 나오는데 이 임명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민이 임명하는 것이 아니고 국민이 선거를 통해서 지난번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당선증을 줘서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한 거 아닙니까? 그럼 지난번에 국회에서 했던 취임식은 가짜입니까? 가짜 총각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난번이 가짜입니까? 왜 또 국민 임명식을 합니까? 저는 정말 이 정신 상태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국민 임명식을 해야 됩니까? 선거운동을 합니까? 황제 즉위식을 합니까? 일당 독재 선포식을 합니까? 정신 차리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농성 뭐 오늘도 여기서 주무실 거 아니에요? 예, 물론이죠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러면은 뭐 농성 이어가고 계신 그 김문수 후보님께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쭤볼게요. 예, 왜 김문수인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당사를 압수수색하여서 500만 모든 당원의 명부를 다 내놔라고 하는 이 무도한 특검과 맞서 싸우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왜 필요합니까? 싸우지 않는 정당이 왜 필요합니까? 싸우지 않는 당대표가 왜 필요합니까? 가장 앞장서서 불법과 부당한 일에 대해서 맞서 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정당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지키고 이 위대한 대한민국을 모든 그 침략자로부터 지켜내기 위해서 목숨을 걸겠다는 것이 우리 정당 아닙니까? 그러면 김문수만큼 목숨 걸고 이 당을 위해서, 이 국가를 위해서, 이 국민을 위해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예, 누구예요? 역사는 알고 국민은 알고 또 다른 후보들도 모두 자기 양심이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지금까지 김문수 후보와 함께 지금 국민의힘 당사 농성 현장에서 함께 했는데요. 예, 후보님 아무쪼록 건강 유의하시고요. 예, 그래도 여기 쿠션이 없었고 허리 좀 아프실 것 같은데 예,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 또 좋은 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매일신문 우리 그 입구에 들어가면은 최석채 선생이 있습니다. 언론인 꼿꼿해야 됩니다. 언론인 용감해야 됩니다. 언론인 정론 직필 올바르고 곧아야 됩니다. 지금 언론 너무 상업주의에 빠지지 말고 이재명의 그 협박에 넘어가지 말고 시대를 밝히는 등불이 되어주시고 자유의 종을 울려주시는 훌륭한 언론 우리 매일신문으로 크게 발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